매일 아침 6시면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보내주시는 칼럼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지혜라는 시리즈인데요. 마침 한 청취자께서 이 시리즈의 칼럼 하나를 보내주시면서 꼭 한번 다뤄달라고 하셨어요. 해시태그 240 시니어의 품격, 혈당 관리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건강 칼럼이었거니 했는데 읽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원칙과 절제, 라는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뭐 혈당 낮추려면 채소 드세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품격이라는 단어랑 연결시킨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칼럼을 중심으로 또 대한민국의 당뇨병 현황에 대한 최신 데이터나 또 건강 정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왜곡되는지 이런 다른 자료들도 함께 보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칼럼을 통해 시니어 세대의 당뇨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실을 딱 직시하고 더 나아가서 저자가 말하는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진짜 지혜가 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칼럼이 처음부터 아주 충격적인 숫자를 던지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65세 이상 인구의 24.4%. 그러니까 어르신 4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라는 통계죠. 와, 4명 중 1명.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냥 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 4분 중 1분은 당뇨를 앓고 계시다는 뜻이니까요. 당장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데 칼럼은 이걸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오랜 세월 축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의 핵심적인 관점이에요. 운이나 유전 탓으로 돌리기 전에 수십 년간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책임을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이 보이는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요? 아, 그 전당뇨병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군요. 성인의 80% 이상이 자기가 그 상태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부분. 와,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칼럼 표현대로 침묵의 살인자가 정말 바로 뒤쪽에 와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무지 혹은 무관심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뇨 초기 증상이란 게 사실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냥 좀 피곤하고 목마르고. 네, 요즘 좀 피곤하네? 목이 자주 마르네? 이 정도로는 병원에 갈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일쑤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칼럼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혈당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단순히 내 건강 챙기는 걸 넘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하잖아요. 처음엔 좀 과한 표현 아닌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당뇨 합병증의 그 결과를 생각하면 그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아요. 컬럼에서 언급된 심장병, 뇌졸중, 실명, 신부전.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고통과 간병의 굴레로 끌어들이는 질병들이거든요. 경제적 부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내 몸 상태를 아는 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문제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을까요? 칼럼의 다음 파트가 정말 흥미로운데 바로 지름길은 없다고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허허.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지름길, 가성비, 효율 이런 것들일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칼럼에서는 이것만 먹으면 혈당 뚝 하는 식의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해요. 특히 예시로 든 아이스크림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황당한 정보가 시니어들을 현혹한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누가 저런 말에 속나 싶다가도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인지 편향의 함정이에요. 사람들은 복잡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해결책보다는 쉽고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거든요. 아, 특히 건강 문제처럼 불안감이 큰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 알약 하나면 돼, 이 차만 마시면 괜찮아 라는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들어요.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가짜 건강 정보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보 판별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거군요. 운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지루한 방법뿐이라고요.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품격의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온갖 화려한 유혹과 지름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장 본질적이고 올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태도. 그게 바로 품격의 시작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현혹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품격일 수 있겠어요. 그럼 컬럼이 제시하는 그 구체적인 기본 원칙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입에 단 음식, 먹기 편한 가공식품, 흰쌀밥과 면, 이 세 가지를 딱 지목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들 아닌가요? 저부터도 끊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컬럼은 그 대안으로 거친 잡곡밥, 신선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나쁜 음식 피하고 좋은 음식 먹자는 구호가 아니에요. 식사 자체에 대한 철학, 즉 원칙을 세우라는 의미로 봐야 해요. 식사의 철학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컬럼에서 아주 실용적인 팁을 하나 주잖아요. 식사 때 채소를 먼저 충분히 먹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라. 이건 그냥 기술적인 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 어떤 면에서요? 이전에는 그냥 젓가락이 가는 대로 맛있는 것부터 먹었다면 이제는 내 몸의 혈당 변화를 먼저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에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무의식적인 섭취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의 전환이군요. 그냥 채소를 먼저 먹는 행위 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말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은 계속 빠지는데 이걸 보충해주지 않으면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단순히 고기를 먹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내 몸의 엔진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를 의식적으로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렇군요. 식단의 원칙을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식단과 함께 품격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동, 바로 운동으로 넘어가 보죠. 칼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해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과학적 사실이 하나 등장하죠.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운동을 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설명해줘요.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 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잉여 포도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소해주는 거대한 처리 공장이 바로 근육인 셈이에요. 와, 포도당 처리 공장이라는 비유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 몸의 혈당 처리 공장이 파업하거나 폐업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공장 규모가 계속 줄어드니 똑같은 양의 당이 들어와도 처리를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고요. 그래서 칼럼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운동은 힘들고 땀 흘리는 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칼럼은 그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더라고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걷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안전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네, 그 유지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20대처럼 근육을 막 키우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거죠. 이건 단순히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 삶의 활력과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의 표현이에요. 아, 식단이 절제의 미학이라면 운동은 성실함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귀찮음과의 싸움에서 매일 이겨내는 성실함이요. 절제와 성실함. 이 두 가지가 결국 품격의 핵심이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칼럼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건강한 삶이라는 건 외부의 어떤 신비한 약이나 비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아주 고전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칼럼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고 절제하는 품격 있는 태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죠. 맞아요.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미학의 경지로 끌어올리잖아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는 결단력,
귀찮음을 이겨내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성실함.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이 갖춰야 할 진정한 미학이라고요. 건강관리를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시각이 정말 새롭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이 칼럼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즉 롱제비티가 아니라 어떻게 품위 있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쵸. 병상에 누워서 약으로 연명하는 100세가 아니라 내 두 발로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손주들과 활기차게 놀아주는 100세를 지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칼럼은 개인의 의지와 품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아픈 사람들을 의지가 부족하거나 품격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위험은 없을까요? 건강에는 유전적 요인이나 건강한 식단을 챙기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 환경 같은 외부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분명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칼럼의 의도는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동기부여에 가깝다고 봐요. 격려와 동기부여?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좌절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태도와 작은 습관에 집중하자는 메시지인 거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감각, 즉 자기 효능감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품위 있는 노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아닐까요?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기품, 그걸 품격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아, 비난이 아니라 격려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보니 칼럼의 메시지가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양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우리는 혈당 관리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삶의 원칙과 태도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걸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내 건강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삶의 철학으로까지 확장시킨 깊이 있는 글이었어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몸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정확히 알려고 하는 책임감. 둘째, 쉽고 빠른 길의 유혹을 이겨내는 결단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단과 운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올바른 원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성실함. 이 세 가지 태도가 바로 칼럼이 말하는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기둥이었습니다. 여기서 칼럼이 사용한 절제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음식뿐만 아니라 정보, 관계, 소비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켜면 원치 않는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클릭 한 번이면 사실 필요 없는 물건도 쉽게 살 수 있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정말 그렇죠. 오히려 너무 많아서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칼럼이 제시한 혈당 관리의 지혜, 즉 절제의 미학을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선별하는 정보의 절제, 혹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깊이 집중하는 관계의 절제처럼요. 어쩌면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달콤한 음식을 참아내는 그 작은 결단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연습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 칼럼이 비단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